236쪽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오는데요.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죠. 1번.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 근거 규정을 기록해야 하나 등기원이가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으면 등기필 정보나 인감 증명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 먼저 이 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 근거 규정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등기 신청인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넷이 있죠.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6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6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65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65조 제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인지,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인지, 수용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인지, 확인서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인지 그 근거 조항을 보전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신청 근거 조항이 신청 정보에 기록돼야 돼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원인과 그 날짜는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기록하지 않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참으로 다양해요. 그래서 등기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 등기원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이 다양하니까 날짜도 불분명하겠죠. 그래서 그 연월일도 그 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워낙 여러 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그럼 보전 등기는 일단은 단독 신청이죠. 두 번째, 보전 등기는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죠. 등기필 정보가 아예 없겠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인감증명이죠.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씩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씩 다. 2번, 소유권 보전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한 개의 부동산 일부에 보전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없다고 했죠. 두 번째, 공유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시작할 수 없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3번, 구분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대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최초로 보전 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은 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이죠. 그러면 대위 신청하는 등기는 보전 등기입니까? 표제부 등기입니까?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이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이렇게 장난을 자주 치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기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이미 등기부가 있는 토지를 기등기, 이미 기자를 써서 기등기 토지라고 불러요. 기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등기관은 수용을 원인으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한 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보전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5번, 소유권 보전 등기 시에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합니까? 아니죠.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춘 등기가 보전 등기죠. 권리 변동과는 관련이 아까도 없다고 했죠. 가등기할 때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의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한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는데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맞습니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가 처분 등기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이때는 반드시 법원에 촉탁해야 되니까 세무서 촉탁과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어야 되니까 임차권, 전세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 안 한다고 했죠. 두 번째,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등기소에 촉탁이 된다면 이때도 미등기일 때 직권 보존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셔요? 네, 기억하셔야 되죠. 2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비법인 사단 재단도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텐데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리는 겁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의 명칭으로 등기 올린다고 했죠. 다만 신청인은 누가 한다고 했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했죠. 4번 신축한 건물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신축한 자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해야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죠.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틀린 건데요. 왜 틀렸냐면 유증은 두 가지가 있죠.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이 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한다고 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포괄 해석을 보시면 해설 포괄 유증이든 특정적 유증이든 불문하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괄 유증은 틀렸습니다. 특정 유증만 그래요. 이게 왜 책에 이렇게 나왔냐면 옛날 등기법은 이랬습니다. 옛날 등기법에서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틀린 집입니다. 옛날에는 맞았지만. 그래서 이것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정답은 두 개 4번 5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장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하는 것이지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에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런데 이 특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옛날 등기법의 내용,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을 가보죠. 6번. 나머지는 쉬운 것들이고 6번을 가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렇다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즉 영수증을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비용을 댄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요.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가서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을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거죠. 대장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을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이제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입니까? 있는 자죠. 이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을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을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얘는 피고 적격이 없어요. 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죠. 얘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표시가 있고 건축 허가 명의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건축 허가 명의 건축주는 보존등기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피고로 삼은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이건 대작인데요. 부동산 표시사항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죠. 맞아요. 얘를 진짜 소유자는 피고로 삼아서 얘를 피고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누구를 피고로 삼다고 했습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대장에 부동산 표시사항은 들어가 있고요.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소유자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국가요? 지자체요? 맨날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이걸 둘로 나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것이 건물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자체.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토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니까 누구를 피고로 삼다고요? 국가. 그래서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건물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건물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이면 지자체를 피고로 삼은 판결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공유지분을 가진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환 명의로 보존등기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계속 나오면 그걸 계속 읽으시면서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3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게 판결서이고요. 이것도 설명드린 거예요.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을 테고 원고 피고가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요. 확인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이행하라로 끝나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 그런데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으로 끝나건 간에 요 이유에 A가 소유자임이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다. 왜냐면 이 판결서는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이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나건 즉 판결의 종류가 무엇이건 관계없이 요 이유에 A가 소유자임이 표시가 됐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A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이 말소를 명한 판결은 뭐냐면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입니다. 그건 이행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행 판결의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이유에 소유자임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요약집에 있습니다. 요 문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행 판결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형성 판결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 확인 판결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판결의 종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맞겠죠? 4번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넘기겠습니다. 8번을 한번 보실까요? 8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매수인은 보존 등기 정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만 보존 등기 정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미등기 토지가 수용이 된 경우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몇 분 전에 했는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등기부가 없을 때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게 65조 제3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왜 헷갈리시는지 알고 있어요. 거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이런 편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어디 갔어 그게? 미등기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편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이게 좀 헷갈릴 테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이런 편이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죠. 이런 거 무시하고요. 다시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호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3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거 기억나셔요.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도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요때 요 3호를 좀 보시면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수용이라고 했죠. 이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취득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수용 기일날 원시 취득한다고 했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텐데 이 단독 신청의 경우에 등기부가 없을 때는 그때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누구 명의로? 사업 시행자 명의로. 등기부가 있을 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기억나셔요. 원시 취득이고 등기부가 없다면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보전 등기. 어려우셔요. 그러면 거기 지문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미등기 토지가 수용된 경우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대장성 최초의 소유자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대장이잖아요. 등기부가 아니죠. 따라서 이거 무시하고 대장성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전 등기하는 거 무시하고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하는 겁니까? 수용에 따른 보전 등기하는 겁니까? 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이 누구로 등록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등기부가 없다면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등기부가 있다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시 취득으로 논리 구성하잖아요. 원시 취득. 사업 시행자가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거니까 대장에 누구로 등록됐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니까. 3번. 미등기 토지를 특정적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는 수증자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특정적 유증이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특정적 유증이 아니라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확인 판결에 하나며. 맞아요. 아니죠. 판결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테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구청장에서 자치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는 안 된다고 했죠? 여러 번 강조했죠? 자꾸 토지 갖고 장난을 쳐요. 나쁜 놈들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3번. 어려우셔요. 10번을 보시죠. 10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건 이제 안 틀리겠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보시면 이게 또 네. 2번 구분 건물에 관하여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지권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대지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좀 외워두시고요. 3번 구분 건물 등기 신청서에 대지권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해야 된다.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것이죠.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토지등기부 해당 부의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죠. 3번 4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도면은 한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 각 구분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맞는 지문인데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냈네요. 5번 구분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권은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11번을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 제한 등기를 시행하죠. 맞아요. 두 번째,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문을 찾아보시면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두 개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촉탁 안 되겠죠.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 되겠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압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처분 제한 등기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등기의 촉탁, 가등기 가처분 등기 명령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는데요. 가등기 가처분 등기의 촉탁, 이거 처분 제한 등기입니까?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게 뭐지?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거는 저거 같아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에 의한 가등기 같은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촉탁 등기가 아니죠. 이거는 단독 신청 등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직권보존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의 촉탁,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직권보존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되죠? 안 돼요. 가압류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 세 번째, 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 마지막으로 가압류 등기 촉탁. 이거 네 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 가처분 등기는 이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도 아니죠.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개 정답은 4번이 될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13번을 보시죠.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 촉탁할 때는 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도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토지니까. 토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토지니까. 네. 3번.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죠. 증여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자겠죠. 보존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4번.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해야 됩니까? 안 한다고 했죠. 확실히 아는 거 한번 나왔나 보네요. 5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판결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등기 절차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건 워낙 어려우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1월 이내에. 기억나셔요?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 과태료는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보실 건데요. 갑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됐고요.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되고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이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텐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는 뭡니까? 보존등기죠. 그러면 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됐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고 이때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이후에 이 시점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존등기 신청 여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했죠. 을이 나타났으니까. 이때는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텐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으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먼저 을이 나타났죠.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먼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됐죠.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입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신청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미완성이니까.
결국은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건물도 완성되고 동시에 제3자도 나타났을 때 그때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시점, 그 시점부터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맞아요? 네. 이거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보시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갑은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죠. 따라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하는 이 계약을 뭐라 부릅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평하겠죠. 이거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이라고 해서 이행상의 결련성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러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한데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뭘 하는 겁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의무 이행과 요 의무 이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니까 등기 신청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할까요? 대금 지급 채무가 다 완료된 시점에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등기 신청 의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대금 지급 채무를 다 이행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시점이 대금 지급 채무가 다 이행된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 계약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발생시킬 테고 대금 지급 채권, 대금 지급 채무는 발생합니까? 증여 계약은 대금 채권, 대금 채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 증여 계약을 뭐라 부르죠? 편무 계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게 바로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문구는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의무를 언제 이행을 해야 될까요?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즉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의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아니,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은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셔요? 네, 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갑에서 곧장 병으로 이전 등기한다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생략 방지 규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좀 어렵다고 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겠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의무는 언제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대금 지급 채무가 다 이행된 시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때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까? 갑과 을이죠. 그럼 이러한 채권 채무는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채무입니까? 갑. 이건 누구에 대한 채권이죠? 갑. 이건 누구에 대한 청구권입니까? 아이고 잠리겠네. 을. 여기는요. 갑. 여기도 갑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채권 채무는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병에 대한 의무겠죠. 병에 대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 의무를 이 을에게 이행해야 되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의무도 병에게 이행해야 되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곧장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다면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을과 병이 이때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그러면 이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갑니다. 매수인의 지위는 이러한 권리와 채무를 갖는 게 매수인의 지위죠. 그러면 이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가니까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병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도 병에게 넘어갈 겁니다. 요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갑, 이것도 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요것도 바뀌어요. 병으로. 요것도 병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합니까? 지위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병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대금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병으로부터 받죠. 그 다음에 요 병은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갑에게.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요? 갑에게. 그러면 이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은 갑에서 누구에게 곧장 넘어가는 겁니까? 병에게. 이건 중간생략 등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중간생략 등기가 아닙니다.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나겠지만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분양권 전매. 이 분양권 전매가 바로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입니다. 분양권 전매라는 게 분양을 받은 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이에요. 돈 받고. 이게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 했던 거예요. 2번 이상. 여기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는 매매와 증여예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될까요?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요 시점에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이 나타나기 전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을이 매수인이 제3자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방지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이게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두 번째, 을이 병과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지위 이전 계약은 저기의 지위 이전 계약과 달라요. 왜냐면 여기 반대급부가 이미 을이 갑에게 지급했죠. 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을에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병과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셔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는 뭐라고요? 매매 그리고 증여.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이죠. 그러면 이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니까 병의 이름은 그 나중에 등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도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돼요.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해야지만 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세 번째,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대표 주자는 매매 또는 증여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럼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을과 병이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네?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겠죠. 맞아요.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4번을 보시죠. 1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등기 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등기 원인은 묻지 않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네. 기산점이 달라지죠. 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물어야 돼요. 등기 원인이 편무냐 쌍무냐에 따라서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문은 네, 묻지 않고 이건 틀렸겠죠. 2번. 60일의 신청 의무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한정한다. 아니죠. 증여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3번. 등기 원인이 계약이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라면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부여된다. 맞죠? 다만 기산점이 달라질 뿐이죠.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기산점만 달라지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등기 원인이 계약인 경우 등기 목적을 불문하고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두 가지만 있죠. 맞아요. 등기 목적을 불문하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60일의 신청기간은 언제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아니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 되겠지만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되겠죠.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요. 네, 기출문제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신청 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를 고쳐야 돼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2번.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이렇게 출제되는 게 원칙이고요. 잔금을 다 지급한다. 같은 뜻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가 있죠. 이때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과태료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3번. 건물을 신축할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보존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맞아요. 네,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을이 나타나야지만 신청 의무가 나타나는 겁니다. 3번, 4번. 건물 대지의 지번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 표제부 등기죠. 이런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신청합니까? 1월 이내에 신청하겠죠. 과태료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과태료 부과 안 한다고 했죠. 4번,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합니까? 아니죠. 60일이 아니라 1월. 표제부 등기니까 1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죠. 16번을 보시죠. 16번.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갑과 을은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았을까요? 맞았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 기간 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등기 신청 의무.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거죠. 원인된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3번. 특별한 사정, 3번. 갑의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맞아요. 맞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에 을이 나타나니까 그 시점부터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겠죠. 맞아요? 네. 여기서 매매라고 했지만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나타나면 을을 위해서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4번.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이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등기 신청 의무를 보는 겁니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의무를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등기와 관련된 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민법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될 테고 5번.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맞아요. 매매계약이니까 뭐가 됩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게 기산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7번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없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이 매도인이고 을이 증여자고 갑이 수증자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증여계약이 체결된 거죠. 을이 토지에 대하여 부담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되겠죠.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과 병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반대급부의 이행이 잔금 지급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이에요? 다시요.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는 것 이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병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우셔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네. 다시.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맞아요. 그렇죠. 3번을 보시면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갑은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이전에 지금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이때는 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까? 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까? 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가 틀렸습니까? 갑 명의로. 이게 틀렸죠? 갑 명의가 아니라 병의 명의로.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5번, 4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죠. 두 개를 다 충족한 시점,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신청이 먼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두 개를 다 충족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지금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이 됐고 그 이후에 병과 매도계약을 체결했죠. 그때는 먼저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병에게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누구 명의가 되는 겁니까? 갑 명의가 등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분이에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렇죠. 미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48쪽을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